자, 다음은 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시면 조합은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합니다. 그 전에 순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나열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두 개만 선택하는 경우예요. 두 개를 선택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같은 투명 바구니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ABC를 같은 투명 바구니에 담으면 ABCA, AB, BC, CA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되고요. 이제 같은 투명 바구니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이거를 담자마자 얘네들끼리 다 서로 다른이 되는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투명 바구니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이 개념을 가지고 풀 거고요. 지금은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ABC에서 같은 투명 바구니에 담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3C2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순열에서 배운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경우를 봤는데, 그거는 3P2였지 않습니까? 근데 3P인데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ABC에서 세 개를 선택한 경우가 AB인 경우, AB를 지금 나열은 하지 않았잖아요.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2팩토리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랑 나열이랑 순열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바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걸 이쪽으로 쭉 붙여버리면 3C 곱하기 2팩은 3P2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해서 표현을 하면 NCR 곱하기 R팩은 NPR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의 공식이 탄생을 했고요. 조합 자체는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퍼뮤테이션 공식에서 기생해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 R팩을 분모로 던져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MCR은 이건 컨비네이션이라고 그러고 CR이라고 그래요. NCR은 R팩분의 NPR 되고요. NPR이 공식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PR은 N-M에서 알게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NPR을 N팩에 N-R팩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이 있어서 이 NCR을 계산을 합니다. 자체 공식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자체 공식이 없기 때문에 퍼뮤테이션 공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고, 마찬가지로 이쪽은 증명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계산을 할 때는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5개에서 10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R은 N보다 항상 작거나 같게 되고, R 선택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는 경우는 한 가지고, 서로 다른 5개에서 예를 들어서 5개를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필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포커싱을 오토 포커싱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줌아웃 같은 걸 못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세요.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럼 밑에 부분 좀 잘린 부분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잠깐 화면을 멈추세요. 됐죠? 네, 그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옆으로 넘어오시면 조합의 성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NCR은 NC, N-R 이게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ABC에서 두 개를 선택한다고 그랬을 때 AB, BC, CA를 같은 투명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들은 C 하나 남아있고 A 하나 하고 B 남아있지 않습니까? 요거의 경우의 수가 3C인데 이게 모두 세 가지이잖아요. 근데 3C1도 경우의 수를 계산하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공식에서 유도가 돼가지고 3C2는 3에 3-2 하고 3C1이 돼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옮겨가는 공식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요 1번 공식을 자주 쓰이니 꼭 외우셔야 되고, 잠깐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파스칼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공식이 2번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과정 받기라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나올 것 같았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병고나 뭐 세마고나 일부 공격적인 선생님들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사실은 확률통계에 그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있는데 잠깐 여기 소개한 거고요. 파스칼의 삼각형 정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n-cr은 플러스 n-r-c-r-1인데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 정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C 앞에 있는 요게 같아야 돼요.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같아야 되고 이 C 뒤에 있는 두 개는 서로 1차이가 나와야 돼요. 얘가 R-1 R이 되거나 R이거나 R-1이 되거나 1차이가 나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두 개를 더한 거는 같아야 되는 거는 플러스 1을 더해서 n이 되고요. 1차이 나는 거는 둘 중에 큰 거를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화면 올릴게요. 5C2에 5C3이라고 하면요. 두 개 같죠? 그리고 이거 1차이 나죠? 그러면 같은 거는 뭐예요? 6으로 바꿔주고요. 2를 더해주고 다른 거는 둘 중에 큰 거 3을 쓰면 됩니다.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 정의고요. 잠깐 필기를 하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지금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개념 익히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십시오. 꼭 풀어주십시오. 화면 멈추고 잠깐 풀어보십시오. 네, 다 하셨습니까? 자, 그리고 필수예제 01번도 한번 인수분해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286번도 중요한데 이건 좀 이따가 제가 증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에. 자,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자, 필수예제 02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2번은 문제 읽어보면 1학년 7명이랑 2학년 5명 그리고 그 4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 2학년 상관없이 4명을 뽑을 거니까 모두 12명이잖아요. 그래서 12C 4가 되고요. 1학년 2명과 2학년 2명을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7C 2고 5C 2입니다. 그리고 4명의 학생 모두 같은 학년을 뽑는 거는 모두 1학년, 모두 2학년 이렇게 뽑는 거라서 모두 1학년은 7C4고요. 사건이 종료했으니 더하기로 해줘야 되고 5C4 모두 2학년을 뽑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 필기 하세요. 자, 필수예제 03번 볼게요. 예, 중요한 문제고요. 자, 보십시오.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주시고, 경찰관 5명이랑 소방관 6명이 있어요. 그 중에 4명을 뽑는데요. 경찰관이 특정한 2명을 뽑는다고 해요.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경찰관이 A, B, C, D, E 5명이 있는데요. 이 특정한 2명은 뽑혀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특정한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히는 경우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뽑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냥 특정한 2명을 뽑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고 2명을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예요? 9명이 있죠. 9명에서 2명을 뽑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5명 중에 특정한 2명 있으니까 특정한 2명을 뽑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1명이라는 거예요. 1명이 아니라 경우에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관, 소방관이 각각 적어도 1명을 포함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전체 경우에서 경찰관, 모든 소방관과 모든 경찰관을 뽑으면
적어도 한 명을 뽑는 경우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한 명 뽑는 경우는 사실은 솔브2가 있는데요. 솔브1은 이걸 6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방금 했던 거는 6건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솔브2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관이랑 소방관을 케이스 분리를 하는 거예요. 4명을 뽑는다고 했으니까 3명, 1명 뽑는 경우, 2명, 2명 뽑는 경우, 1명, 3명 뽑는 경우,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건 다음번에 알려드리고, 일단은 솔브1인 전체에서 6건으로 모두 소방관, 모두 경찰관을 뽑는 경우예요. 전체는 9C2가 되나요? 아니죠. 전체는 이거 틀렸네요. 11C4가 되네요. 제가 화이트를 칠하겠습니다. 전체는 11C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소방관 6명 중에 4명 다 뽑고, 그리고 경찰관 5명 중에서 4명 다 뽑는 겁니다. 잠깐 필기를 하세요.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리고 저 위에도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특정한 2명을 뽑는 게 OC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라는 거,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멈추세요. 됐죠? 그 다음 필수예제 05번 서명하겠습니다. 필수예제 05번 서명하기 전에 키포인트로 잠깐 가볼게요. 키포인트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점들이 원위에 있는 경우가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원위에 7개 점을 찍었고요. 이게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선분은 이거예요. AB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반직선 알죠? 선분 AB는 표시를 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반직선은 이게 있고, 이게 반직선이에요. 표시는 A, B하고 B 쪽에 화살표를 드리고요. 그리고 직선 AB는 이거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직선 AB는 양쪽으로 다 이렇게 날아가는 걸 직선 AB라고 합니다. 이거 주의하십니다. 이게 직선이고, 이 용어가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분이라고 합니다. 세 종류가 있죠. 1학년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다 까먹으셨죠? 그렇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직선이 있지 않는 점이에요. 그럼 원위에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직선을 구하라 그러면 7개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직선이기 때문에 순서가 없는 거죠.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반직선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 반직선은 순서가 있어요. 직선과 선분은 순서가 없고, 반직선은 순서가 있어서 이거는 퍼미테이션으로 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2개는 컨비네이션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삼각형도 7개 중에서 3개의 점을 찍어야지 삼각형이 형성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해 주십시오. 됐죠? 그럼 필수예제 05번 잠깐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05번입니다. 자, 2점을 이어서 만든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전체 7C2에서 이 부분은 직선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직선이 형성이 돼요. 2점을 선택을 하면.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선이 형성이 돼요. 근데 이런 직선이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려졌네요. 7C2에서요 4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2개의 점을 겹치기 때문에 없애고요. 이거 겹치기 때문에 한 개는 생겨요. 그래서 플러스 2를 더해주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CC가 좀 비기 쉽네요. 제가 화이트로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됐고요. 이제 점을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했어요. 이게 선분이 아니라 직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성형이 됐어요. 점점점점점. 근데 이 직선이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4개에서 이게 일직선에 있기 때문에 4개에서 2개는 빼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선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는 있죠. 그래서 하나를 더해주면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이게 1번이에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니
CC3을 하시면 되고요. 이 네 직선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 거는 삼각형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저장을 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06번 볼게요. 필수예제 06번은 이제 평행사변형을 구하라고 하면 이 네 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5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을 해요. 사건이 종료 안 했으니 두 개를 곱해 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연필로 잠깐 이거를 표현을 하면요. 4점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5점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평행사변이 결정이 되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잠깐 저장을 하세요. 화면 멈추세요. 자, 그리고 여기 키포인트 아래에 제가 하나의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 문제 볼게요. 자, 점은 모두 몇 개인가요? 2, 셋, 넷, 5, 6, 7, 8개가 있네요. 짝수개가 있네요. 이등변 삼각형을 구하라고 합니다. 질문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한 점당 3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5, 6, 7, 8이죠. 그래서 8개를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둘, 3개. 한 점당 3개.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되죠. 원이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3개 되고 반대편에 3개 있어서 6개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직선에 한해서 6개니까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곱하기 4 이렇게 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이등변 삼각형은 한 점을 가지고 이렇게 둘, 셋, 한 점당, 이게 한 점당이에요. 3가지 있는데 점이 모두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이기 때문에 8을 곱하면 되고요. 직각삼각형은 한 줄을 긋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직각삼각형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둘, 3개 있어요. 그래서 한 줄당 당 6개고 그 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어서 4를 곱합니다. 그렇죠? 자, 필수의 확인 문제 290번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 점과 점 사이에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을 해요.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지금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하고 얘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2개를 선택하면 이 반대편의 점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왼쪽이고요. 이게 오른쪽이에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선택을 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우의 수가 1이에요. 그래서 2개를 선택을 하면 여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 1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십시오. 네,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은 특강인데요. 특강이라고 해서 시험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조합을 이용한 조나누기예요. 이거는 옛날 말로는 조나누기가 분할이고요. 조를 나눈 다음에 그걸 나누어 줘요.
이거를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잠깐 볼게요. 자, 4개의 물건 A, B, C, D가 있는데요. 그거를 하나, 3개로 나눈대요. 그래서 이건 노가다 띈 거서 띵 띄어서 이거는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노가다 띄지 말고 하는 방법은 4C1, 3C3 이게 이제 나눈 거예요. 나눈 다음에 2명에게 나누어 줘요. 이게 바로 분배라고 해요. 분배. 2명에게 나눠 주니까 이건 2팩이에요. 잠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개를 묶었죠. 사람이 2명이죠.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은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 2가지, 이거 바꾸는 거 2가지 해서 4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분배를 해봅시다. 실제로 분배를 해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예요. 그래서 2가지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서로 다른 2개랑 서로 다른 2개를 짝짓기 하는 경우는 둘 다 서로 달라요. 조건이 둘 다 서로 다른 거 짝짓기 할 때는 하나를 고정하고 얘를 흔들어요. 그래서 2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눠주는 거는 2팩이고요. 실제로 여기까지가 분할이고요. 여기가 분배를 얘기합니다. 자, 옆으로 가시면 2개 나눈대요. 그래서 이거는 노가다 띄어서 8개를 만들었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 투명 바구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AB랑 CD랑 AB가 투명하기 때문에 같아요. 겹쳐요. 같기 때문에 바구니가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가다 띄어서 2분의 1을 해준 케이스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좀 유식하게 하면 4C, 2C 하고요. 겹치는 거는 2팩분의 1로 나눠줍니다. 2개가 겹치니까 2팩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거 나눈 거를 분배를 하는 경우는 2팩이 들어갑니다. 화면 멈추세요. 됐죠? 그러면 옆에 잠깐 밑에 예를 들어 볼게요. 9명의 학생이 있는데 3개 조로 나눠요. 9C2, 7C3, 4C4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2명, 3명, 4명이 같은 명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9C4 거꾸로 해볼게요. 그리고 뭐예요? 5C3 그리고 2C2 이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랑 이렇게 분할하는 답은 똑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2번 문제처럼 4명, 4명일 때 겹치니까 200분의 1을 해주고요. 3명, 4명, 3명이 겹치니까 300분의 1을 해준다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세요. 됐죠?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이쪽은 쭉 먼저 풀어보셔야지 됩니다. 쭉 풀어보시고 301번까지 오세요. 잠깐 화면 멈추세요. 네, 다 푸셨어요? 302번 대진표 설명하겠습니다. 302번은 8개의 학급이 참가한 축구 대회에서 대진표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대진편을 작성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대진표는 토너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 이기는 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8개 팀을 대진이란 뜻은 뭐냐면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죠. 그 표를 만들라는 거지 누가 이기는 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기 때 모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빌을 달고 4개 이렇게 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크게 분할하는 거를 먼저 분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 4덩어리로 분할을 해요. 그래서 8C4, 4C4, 200분의 1 같으니까 200분의 1 분할을 하고 나서 이제 이 4개 중에서 2개씩 분할해요. 4C, 2C, 200분의 1 하시면 되고 그게 2번이고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4C, 2C, 200분의 1 하면 돼요. 여기가 3개 하나 분할을 한다 그러면 4C3, 1C, 1 하고 200분의 1을 안 해요. 알겠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저장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증명한다는 거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증명이 너무 어려운데요.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교과과정 개정되면서 증명이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 얘기했는데 다 적중이 됐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지도 못했던 학교에서 시험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요거 증명 286번을 해볼게요. 그 전에 키포인트 근처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증명은요, 딱 2가지로만 해요. n-1 팩토리얼. 얘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 그리고 npr은 n팩에 n-r팩. 요거 하나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증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ncr이에요. ncr은 r팩에 npr인데 r팩에 npr에 n팩에 n-r팩.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써주세요. 됐죠? 화면 멈추시고. 자, 286번 설명할게요. 자리가 비좁을 수 있는데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렇게 증명한다고 그랬죠? 거꾸로 증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r- 컨비네이션이니까 r-1팩이고요. 그리고 n-1 p r-1 이렇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퍼미테이션을 증명하는 그걸로 바꿔줍니다. r-1팩은 그대로 하고 n-1팩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n-1 -r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보이시나요? 여기를 한 대 묶어요. 그리고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는 n팩으로 바꾸고요. r-1팩을 하시고요. 여기는 n-r팩을 해요. 여기까지는 무난히 올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여기가 뭐가 어려냐면 추가로 여기다가 이거를 봤더니 r이 곱해져 있잖아요. 추가로 r를 이렇게 곱해요. 됐죠? 추가로 r를 곱하면 r이고 n 팩토리얼이고요. 요게 뭐가 되냐면 r팩이 돼요. 그리고 n-r 팩토리얼이 돼요. 이게 뭐가 돼요? 이게 r팩에 r에 npr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ncr이 돼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화면 멈추시고 저장을 하시고, 저장은 제가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필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연습 문제는 글쎄요, 나올 만한 게 있을까요? 연습 문제는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는 207번,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대1 수업할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3번 엘리베이터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요. 207번 아까 삼각형 문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대1 수업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